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밤사이 반등에 성공을 하며 60K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이게 했는지 살펴보고, 블랙록과 월가는 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진심이고 이렇게 뒤흔들고 코인 시장에 진출을 하는지 그 부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청산맥상으로 봤을 때 58K 있던 비트코인 가격은 어젯밤에 상승을 하며 61K 중반대까지 한 번에 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상승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자체적인 펀더멘탈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어제 밤에 PPI 지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PPI 지표는 CPI 지표 발표 전에 발표되는 지표로서 이 부분이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이 부분이 예측치보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더 하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PI 같은 경우는 CPI 발표 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고, 이 부분이 하회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때문에 9월달 금리 인하가 정말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시장에 환호로 터지면서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들이 급격한 상승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도 함께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62K 이 위치에 세 번째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61K까지 올라왔을 때, 현재는 60K 중반대지만 봤을 때 이 숏 포지션이 보시면 62K부터 63.5K까지 아주 강력하게 짙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건들 수 있는지, 또 밑으로는 58K부터 56K까지 롱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들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오늘 있을 CPI 지표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100% 9월달에 한다, 그럼 50bp냐 25bp냐 어떤 식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엔캐리 트레이드로 시작된 글로벌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붕괴됐을 때는 50bp 인하가 90% 가까이 됐었는데, 현재는 굉장히 또 안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50bp 인하가 절반 정도, 25bp 인하가 절반 정도, 이렇게 다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9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컨센이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PPI가 발표되면서 나스닥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고, 반도체 주가가 또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글로벌로 자산 시장이 붕괴가 되고 정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러면서 패닉셀 막 일어났었는데, 안정이 된 상황에서 월가에서도 대표적으로 하락을 바라보고 정말 장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를 많이 한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을 확인할 수 없다, 미국 주식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조정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었고, 그러면서 미국 주식은 펀더멘털적으로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오히려 며칠 전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의 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비트코인 상황에서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자주 다뤘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정말 절묘하게 많이 맞닿아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미국 대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하니까 비트코인의 이제 차트를 보고 좀 이걸 단편적으로 제 영상을 보시거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9월달 10월달 대선 전까지만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반감기 이후 미국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은 그 이후에 진짜 불장이 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대선 하니까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이 뒤로는 이제 불장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는데, 지표를 놓고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대선 이후에 더 많은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 돈이 풀리고 뒤에 이제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 뒤에 더 많은 상승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미국 대선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죠. 뒷부분에 대해서 퍼센트의 확률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착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대선은 글로벌 유동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연관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글로벌 유동성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머니 서플라이가 피크를 띄었다가 다시 조금 내려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피크라기보다는 올랐다가 내려가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비트코인이 반응을 했다가 다시 잠잠해졌다가 반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딱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비트코인의 상승, 알트코인, 코인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시경제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대선과 유동성 이런 측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제목에서 비트코인에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봐도 비트코인은 매도보다는 아직은 매수가 더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보시게 되면 스트롱 바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누군가는 던지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걸 다 받아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5860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도 던지는 사람은 존재하지만 그것보다 더 세게 매수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지점에서 위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테더가 1조 4천억이 넘는 테더가 민트가 돼서 크립토 시장에 직접적으로 들어왔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거의 한 4조 원 가까운 되는 테더가 민트가 돼서 시장에 주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글로벌 유동성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코인 시장에도 이런 부분들, 유동성적인 측면들이 계속해서 주입이 되고 있다는 걸 좀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디인지를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월가와 왜 블랙록이 이 코인 시장과 그리고 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이 시장을 관심을 두는지, 예전에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쓰레기이고 좋지 못하고 사기이고 이랬다가 관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SEC에 보고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거의 한 5천억 원 정도 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SEC에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굉장히 빅뉴스긴 한데 놀랍진 않죠. 왜냐하면 당연히 움직였던 패턴들 뒤흔들고 개인들의 비트코인을 털어가지고 더 싼 가격에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 영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고 증거가 그냥 나온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개인들이 던진 비트코인을 잘 모으고 있고 금액이 5천억을 넘었다. 이런 것들, 비트코인을 싸게 던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내가 판 비트코인이 월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돈입니다. 코인 시장은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단기 손실이 나서 코인 시장은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기업 관점으로 봤을 때 테더사 같은 경우는 그냥 USDT 민팅하고 USDT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재투자를 통해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2024년도 보면은 10조 원이 넘는, 한국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창출을 해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장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얘네들은 영업이익이 흑자인데 2023년도, 2024년도, 2024년도 보게 되면은 이 상승폭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폭 자체가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돈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테더사는 그냥 앉아서 대동강물 퍼가지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USDT 원툴로 10조 원이 넘는, 1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도 1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은 흔치 않습니다. 정말 흔치 않고 손에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만큼 큰 이 돈을 가만히 앉아서 벌고 있다. 너무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 블랙록은 잘 알겠지만 14조 원이 넘는 돈은 작년에 블랙록이 1경 2천조 원을 굴리면서 수수료를 받고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머리 써가면서 뭐 하고 해도 벌어들이는 돈의 2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록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레가시 금융에서 그만큼 돈을 못 벌었는데 테더사는 그냥 크립토판에 일찍 왔고 앉아 있어서 그냥 USDT 민팅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14조 원이 넘는 돈을 번다. 그러니 월가에서는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걸 더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뒤늦게 알았지만 돈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면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죠. 돈이 점점 더 많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블랙록은 여기에 뛰어들었고, 단순히 뛰어든 게 아니라 USDC를 필두로 한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토큰 자산화를 통해서 비드를 통해서 토큰 자산화 부분들이 있고, 또
비트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 나왔을 때 블랙록이 참전하면서 그냥 바로 됐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안 된다고 했는데 블랙록이 참전하면서 돼버렸고, 이런 식으로 코인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 뛰어드는 이유는 정리하면 테더사가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테더사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걸 보니 여기가 정말로 엄청나게 돈이 되는 곳이다라는 걸 인지를 해서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블랙록은 들어오고 있고 월가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월가가 왜 코인 시장에 관심을 두고 오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월가와 그다음에 블랙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뒤흔들렸잖아요. 이 부분이 있었을 때는 인플레이션보다 위에 있는 게 금융 안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금융 안정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짝짝꿍을 맞춰서 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엔캐리를 하는 기업들이 청산을 시킬 때 그냥 이렇게 달러를 막 청산시켜가지고 엔화로 바꾸지 말고 담보물로 두고 달러를 빌려주겠다. 스왑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금융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건데, 이 유동성이 안정이 되는 거,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금융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이 제도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8월 15일부터 시작이 됐고 글로벌로는 다양한 루트로 유동성, 달러가 공급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일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글로벌 리퀴디티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걸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정량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심리적으로 이게 오릅니다가 아니라 정량 지표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확률적으로 높은 쪽에 베팅을 해야 되는 게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데이터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에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에 또 마운트 곡스인데 마지막 채권자입니다. 비트고의 마운트 곡스가 이 물량을 비트고에 보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비트고로 갔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트고가 다시 이 진짜 마운트 곡스의 채권자들한테 비트코인을 분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셀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코인 시장에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어제 이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 움직이면서 비트코인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 급락을 했을 때 위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빌드업을 했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디이고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면은 이번 비트고 그다음에 마운트 곡스 이 묶음이 하락을 유발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